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박재영 스페셜,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시장을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에 변동이 조금 생겼는데요. 과연 거기에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7월에도 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좀 반등을 해서 많이들 이제 바닥 찍은 것인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살짝 나오고는 있어요. 최근 시장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이유는 악재가 조금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초에 네. 뭐 그 시작했었던 것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100bp 올리는 거 아니야? 물가가 9.1% 찍으면서 100bp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네.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래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했겠지라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느냐?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시장이 다 그렇거든요. 확실한 건 확실하게 뭔 걸 다 이게 해결되고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다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럼 뭘 보고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거래량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급이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도 주식 살려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이 18개월 연속 이제 월 평균으로 보면 1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으로 보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 뭔가 일어나면 주가가 오르면 이거 팔고 빠져나가고 팔고 시장 떠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0년을 보시면 사실 주가가 빠지면 개인들이 주식 막 사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빠지면 기회다라고 네.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게 예탁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예탁금 55조니까 괜찮지 않느냐. 코로나 이전에 한 30조 원대 전후반? 30조 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57조 원 많은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네. 사실 활동 계좌 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렇죠. 팔았다는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거는 주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이거든요. 그걸 이제 해석할 때 네. 주식 계좌에 현금이 많으니까 언젠간 이게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율로 봐야 됩니다. 지금 활동 계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계좌 수, 주식을 매매하는 계좌 수 이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 3배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예탁금은 30조에서 57조가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지수가 한 번 오르고 2, 3일 지나면 예탁금이 빠지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오를 때 개인들이 팔고 이틀 수도 결제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단기 반등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뭘 사는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이 상반기에만 16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조? 금액 자체가 작진 않거든요. 네.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6조 16조면 팔고? 거의 한 3조 정도? 네. 한 월 달에 3조 3조씩 정도. 팔다가 그게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외국인 수급은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이 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좀 그쵸. 들어왔었는데 뭐 외국인이 왜 사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사는 걸까요?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으면 아마 7월 초부터 샀을 거예요. 실적 나오자마자. 근데 지난주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의 곳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코스피
그 지분율이요, 비중이요. 네. 30%를 깨고 내려갔어요. 한창 많을 때 뭐 30% 중반까지 갔었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2009년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009년도 수준이면 뭐 어떤 단계였죠? 그때 2009년도는 외환위기 그 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다음에 네, 한 6, 7%까지 갔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2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금융위기. 금융위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의 자금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은행들이 망해 나가는데 네. 무슨 해외에 투자를 합니까? 해외에 있는 거 다 걷어들여. 그렇게 해서 지분율이 뚝 떨어진, 지금 그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침체가 온다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뭐 금융위기급 침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리와 이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렇죠. 수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그 비중만 보면 네. 금융위기급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어진 곳간을 조금 채우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쇼커버링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공매도가 엄청 늘었었잖아요. 6월 달에. 근데 최근에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 그래 6월 달에 많이 먹었는데 조금 챙길까? 하는 쇼커버링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들. 여기다가 이제 뭐 PBR이나 이런 지표 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익 줄어든 것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매수가 좀 집중된 거고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외국계 투자 자금 동향을 매월 발표를 하는데 그 자금 동향을 보면 5월 달에 미국계 자금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6월 달에는 영국계 자금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런 쪽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나요?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런 쪽은 국부 펀드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뭐 우리나라 그 센트리온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싱가포르 네. 국부 펀드잖아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국부 펀드가 유명하고 이런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쪽 우리 연구기금도 그렇지만 액티브 자금은 아니에요. 주가가 싸면 이제 좀 들어오지 여기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서 투자하는 자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6월 달에 주가가 그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계 자금은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것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좀 들어오는 자금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많이 빠진 걸 사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환매처럼 네. 각 섹터별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하는 업종이나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정말 다 바닥권에서 붙어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많이 빠진 걸 사고 외국인이 비중이 많이 없는 걸, 그러니까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되는데 이 표에 보시면 최근에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을 7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업종이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상반기에 엄청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고 네. 7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계 자금의 동향을 최근에는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섹터에 대한 수급 유입과 주가의 반등, 우리는 과연 그 템포를 잘 맞춰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렇다면 시장이 정말 완전히 돌아온 건지, 우리 시장의 반등, 제대로 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반등은 언제부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사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뭐 외국인이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사실 그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가능성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면 개인들은 많이 또 물려 있고 그렇죠. 시장에 좀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공격적으로 해봐야지 이러신 분들 많이 없거든요.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빠질 때마다 시장을 방어했던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여력이 없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외국인이 들어오든 개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들어오든 거래량이 좀 늘면서 올라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거래량은 그럼 언제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어저께 나온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제 거래량의 저점은 주식 저점의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한다라고 해요. 바닥을 찍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바닥을 찍었으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나더라. 왜냐면 우리가 꽤 오래 1년 동안 당했잖아요. 단기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사야지 이게 너무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그쵸.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통계적으로 좀 잡히는 점들도 있고. 휴가 언제 가세요? 휴가요? 휴가 못 저는 가시 이제 프리랜서라서. 가을 이후 아 휴가를 가시긴 가세요? 뭐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디님이 보내주시나 보죠? 예, 뭐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8월이 휴가철입니다. 그렇죠. 8월 휴가철에 이제 계절적으로 계절성이 있어요. 이제 주식시장에도 8월에는 뭐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 가고 한가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계절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6월달 지표는 최고치를 쳤고 7월부터 꺾일 것이야라고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지금 뭐 휘발유까지 가격이나 이런 거 좀 떨어져서 네. 아마 7월 데이터부터는 조금 완화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볼 텐데 그거 뭐 한 번 떨어졌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러면 7월 달, 8월 달 정도 보고 8월 달 데이터는 9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럼 8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름 시즌 전후로 거래를 이제 감소하고 네. 9월 정도 돼야 8월 달, 7, 8월 달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9월 정도 되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9월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별로 나쁘지 않고 네. 이제 9월 정도 되면 또 3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서 정말 더블 딥 같은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공포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그 시점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뭐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3분기 말 정도. 그렇죠. 3분기 말, 뭐 9월, 10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이에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눈치를 보는 가운데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 정말 굵직한 지표 발표, 뭐 이벤트들이 많아요. 변수들도 많고요. 뭐 GDP 발표도 있고, 네. FOMC도 있고, 우리가 뭐 계속 뭐 미국 실적 얘기도 주목해야 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저는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굵직한 FOMC가 있지만 FOMC는 이벤트가 다 반영이 됐어요. 이미 75 네. 정도로. 왜냐하면 75에서 100 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장이 출렁했고 네. 그게 지금 100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75만 나와도 시장은 안도할 겁니다. 100이 설사 100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급락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OMC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물가나 침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GDP 성장률 이제 다음 주에 속보치 발표되는 네. 거 그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8월 초에 오펙 정례회의에서 그러니까 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가서 뭐 있을 괜히 줄 알았어요. 헛걸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악수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옐런도 마찬가지였죠. 네. 옐런도 뭐 주고 간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와서 뭐. 주고 간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통화 안정을 위해서 그쵸. 뭐 그랬었지. 네. 지금 뭐 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펙 그냥 실제로 중동이 액션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8월 3일 네. 첫 번째 오펙 정례회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뭐 CPI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보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 이틀 오르고 이틀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죠.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초반 가는데 2, 3일 뿐이 안 걸렸는데 네.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또 이틀 걸렸습니다. 오늘도 반증 나오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괜히 추세 따라간다라고 해서 오르는 거 따라잡았다가 굉장히 엇박자 타기 쉬운 그쵸.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비중을 좀 줄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중을 줄이고 싶었는데 한 2, 3일 올라왔다? 그럼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할 그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는 거 조금 뭐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술주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구독자 감소가 적었죠. 적었잖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요? 네. 글쎄 뭐죠? 쿠팡입니다. 쿠팡이 가장 일주일 많이 동안 올랐나요? 20% 올랐고요. 한 달 동안 정말요? 45%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뭐 플랫폼 기업 중에 물론 쿠팡이 이제 요즘에 투자 의견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네. 생각보다 200만 명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97만 명 줄어들었어요. 쿠팡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렸습니다. 와우 그쵸. 멤버십 쓰세요? 쓰는데 그 네. 2,000원대였다 4,000원대로 올라갔잖아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집은 해지했는데 정말요? 아니 그 2,000원 더 내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깝다고 해서 집에서 네, 이제. 해지했는데 일단 사실 저희 집 같은 집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유지하죠. 네. 한 두 번만 써도 본전이니까요. 회원 가격이 이제 900만인데 네. 900만인데 MAU가 사실 한 두세 달 동안 떨어지긴 했어요. MAU가 그 뭐죠? 각 1인당 고객 그렇죠. 단가. 그 손흥민 네. 선수가 네. 이번 달에 오면서 MAU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르시죠? 네. 손흥민 선수 와서 축구했어요. 네. 토트넘이랑. 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건 계세요? 뉴스로 봤습니다. 뭐 제가 사실 그 경기 당일날 어떤 어르신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손흥민 경기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기 방송이 안 하고 이제 쿠팡 가입자들한테만 보여지는 그게 또 거니까. 쿠팡에서만 나왔어요? 그건 또 제가 그랬군요. 몰랐네요. 모르셨군요. 못 봤어요, 저는. 쿠팡에서 초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0만 가입자가 조만간 10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와우 멤버십 가격 올려서 이익은 2천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이 성장 둔화가 네. 이런 플랫폼 기업한테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국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반대? 네. 성장 둔화. 경쟁이 심해지는데 이 성장이 둔화되면 1등 기업도 그런데 2등, 3등, 4등은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죠. 사라져 버립니다. 투자도 못 받고. 네. 쿠팡은 다행히 돈을 많이 땡겼잖아요. 네. IPO 하면서 네. 투자도 많이 받고. 근데 그 못한 기업들 아마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성장 전략에서 수익화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지금 4명이 중복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거 막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막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광고 보게 만들겠다. 이거 수익화 전략이거든요. 쿠팡도 마찬가지죠. 가격 올렸죠. 네. 이런 수익화 전략이 빨라지면 우리가 쿠팡을 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냐면 아마존의 수익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쵸.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 거예요. 네. 아마존이 언제 올랐냐? 계속 매출을 이제 안 가져가고 매출을 계속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급증했을 때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딱 쿠팡이 수익화 모델로 전환한 단계다. 그렇죠. 아하. 지금 지난 분기 때 쿠팡이 에비타를 4억 달러 적자 미만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수익화 모델을 발표를 했고 올해 1분기에 에비타는 3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요. 네. 2분기 실적에 이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70%씩 급락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네. 좀 주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쿠팡 살 수 있겠지만 그 국내 주식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수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는 아닌 것 같고요. 쿠팡이 올라가면. 네. 왜냐하면 쿠팡의 네이버의 가장 큰 적이 쿠팡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과? 그렇죠. 지금 이제 점유율이 조금 올해는 1등이 압도적인 1등이 네이버였는데 쿠팡이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아닐 것 같고 수익화 전략을 이제 하는 그런 기업 중에 실적이 잘 나지 않는데 수익화 전략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차장님.
그 다음 주에 보면 찾아주실래요? 카카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이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아직 적자인데 네. 활동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만약에 수익화로 전환된다? 카카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쵸. 투자도 어렵고 네. 모빌리티도 팔아야 된다라고 네. 하고. 근데 그런 것들 2분기 아니면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장의 둔화 속에서 수익화 모델로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시점에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